질문이 이겁니다. 여기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음, 즉,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태북하고 태남으로 나눕니다. 태북하고 태남으로 나누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해서 테헤란 남쪽과 테헤란로 북쪽 이렇게 나누는데, 태북하고 태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태남에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한티역과 도곡역 사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대치동 부분입니다. 대치동에 대한 주요한 아파트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티역부터 선릉역까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쪽 역삼동 쪽으로 붙은 이런 아파트와 여기 대치동에 붙은, 즉 도곡역 쪽에 붙은 아파트하고는 조금은 좀 가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역을 공부할 때, 구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걸 설명을 좀 드릴까요? 구를 공부할 때 세 번째, 음, 경남 역삼이라고 할게요. 역삼동 아파트도 상승을 크게 할까요? 요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 원론적으로 잠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딸기 빙수님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또 밑에 두 분 질문 주셨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구를 공부할 때 이렇게 주거지 첫 번째 공부하실 때 첫 번째 모두 다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있지 않은데 주거지와 그다음 상업지, 세 번째 학군지, 네 번째 불변의 입지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근데 어떤 곳은 주거지만 있는 곳도 있고요. 구에 가보면 학군지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주거지하고 상업지는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학군지하고 불변의 입지가 없는 지역이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제가 나누면 강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도곡동 밑으로 개포동하고 일원동 이런 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도곡역 쪽 밑으로 해서 개포동하고 일원동 이쪽을 저는 주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치동에 있는 우선미부터 시작해서 음마 이런 부분들을 학군지라고 하죠. 렉슬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학군지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보면 또 여기에 역삼 럭키 아파트, 그다음 도곡 여기 주 있는 요쪽에 도곡 한신 요런 쪽은 주거지에 해당됩니다. 주거지. 그리고 좀 올라와 보면 여기 역삼역에 붙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 선릉부터 역삼역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은 상업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붙은 아파트들. 그리고 선정역 그리고 삼성중앙역 이런 쪽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도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상업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한강변 이런 부분, 공원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불변의 입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디냐라고 하면 불변의 입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학군지입니다. 대치동. 세 번째로 좋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주거지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번째가 어디냐? 상업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업지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예전이라는 게 한 20년 전으로 가면 상업지가 20년 전, 30년 전으로 가면 상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작은 소도시, 작은 도시로 가면 상업지가 대장입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지금 상업지는 대장이 아닙니다. 즉 서초구에서도 어떻게 되냐 상업지에 붙어 있는 서초구 즉 강남역에 붙어 있는 그리고 신논현역에 붙어 있는 이 아파트들은 상업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보다 떨어진다? 학군지보다 떨어진다. 즉 학군지가 어디냐? 3호 가든 사거리 여기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내방 쪽 있는 즉 방배동 이쪽은 원래 주거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등수를 매겨보면 역삼이 오르냐 안 오르냐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강남이 오르고 어디가 올라야 돼요? 대치동이 오르고 그다음 어디가 올라야 돼요? 그다음 개포동이 오르고 그다음 역삼이 올라야 돼요. 근데 이 역삼보다 좀 떨어지는 주거지가 있죠. 즉 양재역 쪽 같은 주거지는 역삼 이런 곳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거지라고 하더라도 주거지가 되게 고도의 개발이 되고 좀 호재에 상당히 가까운 부분이 있는 주거지와 그리고 좀 새로운 아파트가 없고 좀
약간 약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라고 해서 무조건 상업지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오르냐 안 오르냐는 건 뭐냐면, 즉 한강변이 오르고 그다음 지역 대치동이 오르고 그다음 개포동이 올라야 이쪽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르는데 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압구정이 만약에 60억 이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30억 이다.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두 배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비율로 올라도 나는 오르는 폭이 작다예요. 근데 지금 천지개벽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천지개벽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딘가요? 라는 거예요. 한강변이 천지개벽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반증들은 뭐 반포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흑석의 대장이 어딘가요? 라고 하죠. 아크로 리버하임입니다. 아크로 리버하임 최고점이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최고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4억 6천이네요. 거의 35억이 찍혔어요. 한강변에 있는 대장이 찍히는 게 35억이 찍혔다고요. 앞으로 한강변은 점점점 더 많이 세게 찍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역삼동이 오를 거냐라고 하면, 다른 곳이 오르면 역삼동 오른다. 그런데 오르는 폭이 이런 드라마틱한 한강변보다는 덜 오른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비례하는 식으로 오른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도 가격에 대해서 퍼센트로 떨어지고 오를 때도 가격에 대한 퍼센트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 집이 지금 30억이다. 근데 나중에 후에 50%가 오른다. 그러면 15억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 집이 지금 재건축 물건인데 30억인데 옆에 신축이 60억이다. 그럼 난 추분을 내지만 60억짜리 물건이잖아요. 근데 50% 오르면 걔는 나중에 지어졌을 때 또 얼마가 오르는 거예요, 더? 50%가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억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는 30억짜리를 60억짜리를 30억에 사놨는데, 근데 걔가 나중에 지어지면 얼마가 된다고요? 50%가 올랐을 때 9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역삼이 안 오른다가 아니라 그런 비율로 오르니까 가치가 더 있는 곳으로 옮겨두는 것은 상당히 잘한 거다,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